그 금요일 날 유튜버들 연합방송이 있었잖아요. 예. 유튜버라고 표현하니까 난 신의 한숨 때문에 싫어. 이렇게 불리는 게, 싸잡아 불리는 게. 난 그냥 유튜버란 표현보다는 팟캐스터란 표현 더 쓰고 싶어요. 그걸 더 먼저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거기서 이제 조선의 손 덕호야 보고 있지. 왜냐면은 이 손 덕호가 거기 출연했던 그 출연자들 있잖아요. 지난 방송들을 다 파헤쳤어. 정말 열심히 봤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파헤쳐가지고 그 방송들이 박원순 시장 2차,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2차 가해한 방송들이다. 그리고 몇 월달에 방송했는지까지 기사로 내더라고. 덕호야, 보고 있어? 자네가 이렇게까지 우리 방송 열심히 보는지 몰랐어. 미안해. 네, 녹취까지 풀면서 보더라고요. 대단하더라. 우리 방송 그 정도는 아닌데 녹취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자, 근데 좀 부담스럽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새날 푸른나무 PD는 지난해 12월 그녀가 보낸 편지 이제 확실해졌다 방송에서 한 언론이 공개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편지가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로 편지를 썼다면 사이코패스라고도 했다. 맞는 말 했네. 네. 그리고 김용민 PD, 이상호 기자, 그 박지 아나운서, 박시영 대표 등을 다 이종훈 PD까지 뭐 피해 호소인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박영선 후보랑 방송을 하냐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근데 손덕호 기자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네가 해줘야 될 일이 그거야. 박원순 시장은 왜 돌아가셨는지를 취재해야 돼.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한 사람인 게 확정돼야 되는 정치꾼들이지 기자가 아니잖아, 솔직히.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그런 방송들과 합동 토론했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고민정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을 또 끌어와가지고 2차 가해한 방송들이랑 이런 방송을 했으니 박영선 후보는 2차 가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기자라면 손병관 기자처럼 취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너무 편하게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푸나님도 그렇고 뭐 이상호 기자나 박시영 대표나 뭐 박지희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계에 데뷔한 이후로 유일하게 한 발언이 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논평이었다면 이런 기사는 뭔가 가치가 있겠죠. 근데 푸나님만 해도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짜리 방송을 매일 올렸지 않습니까? 2개씩. 그 수만 건의 방송 중에 단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그걸 엮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지금 여기에 이상호 기자, 김용민 PD, 나, 박지희 아나운서, 박시영 대표, 이종훈 PD 이런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들 지지자 속에 저변에 흐르는 민심의 반영 같은 거거든요. 누가 봐도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있잖아. 오고돈처럼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아무 말 안 해. 우리한테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너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파헤칠 것은 손 놓고 당신의 몫이야. 아무리 조선일보라고 해도 니들이 안 하니까 우리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2차 가해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박영선 후보까지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야, 조선이 저선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저도 푸나님이 무슨 얘기 했었는지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뒤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박영선이 지금 여기에 뭐 새날이든 고발뉴스든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박영선 후보가 그 방송들이 출연 안 했습니까? 우리 방송만 해도 이미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럼 출연을 했을 때 얘네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2차 가해를 했던 그러네.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던 놈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지적질에 나섰죠? 그것도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기사 엄청 길던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퍼뜨렸는데 저 사람들 모여있는 것만 갖고 그 효과가
완전히 감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나니까 저걸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새롭게.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우리를 물고 늘어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쟤네들이 지금 다급해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2차 가해를 했으면은 너네는 내곡동 주민들에게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해라. 진짜. 근데 이 합동 방송에 있어서 그 후속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진보 언론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후속 보도가 조선 비즈에서 2개, 중앙에서 하나, 한경, 그리고 2대12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2차 피해를 가지고 까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도했지. 네. 그거를. 진보 언론이라고 지금 규정할 만한 언론 매체가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잖아요. 이거는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90도로 세워져 있어요. 아니,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는 왜 왔대? 보도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일반 중소 언론사들 와서 프레스룸 앉아서 몇 사람이 와서 그 취재까지 했거든요. 네. 안 나와. 이건 왜냐면은 굉장히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예요. 소위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 모여가지고 오세훈이 토론을 거부하니까 실시간 각 방송의 시청자 합쳤더니 12만 명이에요. 네. 엄청난 방송한 네. 거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박시영 대표의 발언, 그 선거법 위반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박시영 대표의 발언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 피해 호소인 이 사람을 2차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근데 그 방송이 역사적인 방송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기성 언론들과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네, 저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합동 방송 자체가 합동 방송을 바라보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전통 매체들의 어떤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열등감이 압축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의혹부터 시작해서 그 의혹을 대처하는 진보 진영의 이 미디어들이 이게 행동하는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확산력이나 어떤 설득력이 이게 자기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단순히 그 실시간 동접 숫자만 봐도 뭐 YTN 유명하지 않습니까? 3명 실시간 접속자 3명 그 두 중에 그 두 명은 한 명은 PD고 한 명은 작가고 한 명은 누구를 모르고 이런 수준의 그 전통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이게 좀 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만 2만 명의 동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관심이 폭발했던 예.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방송 후에 보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대로 다시 모아가지고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 당선됐을 때 합성방송 한 번 더 하려고. 그렇잖아. 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기성 언론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얼마나 선동질했는지에 대한 반대. 저는 그렇게 일단 갈 수 있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어쨌건 진짜 어처구니없는. 그게 2차 가해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언론이라고 안 해도 돼. 우리 언론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이 좋게 쓰이지 않으니까. 근데 궁금증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궁금증을 갖고 앞에 있는 선병관 기자처럼 주위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책 한 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 다수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석연치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각 채널들의 대표급인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이야기마저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메카시즘이냐? 근데 그 모습은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살짝 저렇게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상처받거나 이런 문제 없을까만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는 걸 서로 다 보면서. 친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이 동학농민운동 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민중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양 진영 모두 다 지금 정말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보면 진짜로 0.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합불이 결정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인천의 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가 그때 171표인가로 떨어졌잖아요. 낙선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강원도에는요. 여러분들 고흥군수에서 진짜 고흥군수 선거에서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서로 물러설 데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삽까지 판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한 명이라도 우리는 더 모아야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덕호 기자 때문에 이 채널들 구독자만 늘었어요 주말에. 왜냐면은 다음 포탈에 이 기사들이 베스트 댓글 뭐 많이 본 기사의 순위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깔라고 보도를 냈는데 이 채널들이 주말 내내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 지금도 늘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래서 우리 손덕호는 우리 그 뭐랄까요 그 엑스맨. 은인.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아직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날이 어떤 채널인가 보고 들어와라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싫어도 누르고 가잖아. 그게 다 도움 돼 우리한테. 근데 이제 딱 그런 댓글을 봤는데 다음에서 이제 우리한테 부정적인 댓글이죠. 이 기사에 대해 댓글이 뭐가 있냐면은 새날 좋게 봤는데. 새날 좋게 봤는데 그 푸른 나무 좋게 봤는데 네. 최근에 보면 지가 잘났다고 막 그 이제 부정적 이미지 만들면서 제발 떡소리 좀 내지 말라고. 이거? 그거만 따로 모아서 한번 올려야겠다. 아니, 내가 나중에 뒤져봐. 그런 댓글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댓글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방송을 보는 저쪽 사람이에요. 요걸 이제 댓글로 스킬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야. 떡소리 계속 낼 거야. 나 떡소리 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 똑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보람 PD님 그렇게 할까요?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어쨌건 지금 뭐 피해 호소인 3인방 하차 보름 만에 박영선 2차 가해 유튜버와 합동방송. 자, 조선일보 니들만 하겠냐? 덕호야 안녕.